자, 미국장에서 전반적인 FOMC 분위기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닌데 굳이 시나리오로 따졌을 때는 약간 중하,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얼마나 반영을 하게 될지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 좀 더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살짝 보수적이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전일 국내 증시는 수급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수를 놓고 보면,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 증시에서 FOMC를 앞두고 사실 FOMC 한 이틀 전, 그 이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한 이틀 정도 전부터는 눈치 보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전 FOMC, 그러니까 9월 FOMC 때 FOMC의 금리 인상보다 그 이후에 전망이 굉장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고요. 매도도 많이 나왔고, 이 시장의 하락도 좀 거세지는 그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시장이 FOMC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FOMC 앞두고 75bp 인상은 거의 100%였죠. 이 75bp 인상은 다 같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른다 이런 경계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분위기는 좋았는데, 제가 이 FOMC의 매파와 비둘기파 얘기를 드리면서 이 매파 의원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매가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얼핏 드렸었는데, 사실 숨은 매가 있었죠. 이 파월 의장이 거대한 숨은 매였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FOMC와 비슷한 사실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FOMC의 금리 인상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시장의 예상 거의 100% 75bp였는데 75bp 인상까지는 같았는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12월 50bp고요. 여기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걸 시장은 기대하고 조금씩 더 예상치에 좀 더 부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본다라면 12월 50bp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이에 추가적인 이 금리 인상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궁극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수준은, 금리에 대한 수준은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 여기서 시장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워딩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부담을 줬고요. 사실은 이 장중에 나스닥이 하락이 종가로는 3.36% 하락이지만 장중에는 이렇게 하락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의 이 궁극적인 금리, 그러니까 최종 금리죠. 최종적으로 올렸을 때 금리 수준은 예상보다 높다. 예상보다 높다라는 얘기가 이 부담이 되는 게 5%를 볼 것 같거든요. 시장의 걱정이. 그러니까 5%를 넘어간다. 혹은 5%만 돼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런 부분들을 넘어간다, 이런 이 불안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도 조정이 계속 시작이 됐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시작이 되면서 AMD도 4분기 전망 부진했었는데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하락했고요. 퀄컴 하락했고, 테슬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안 그래도 전일 미국 증시 거의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타이밍인데, 이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미국 시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5%가 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 아마존이 1조 달러의 시총이 무너졌죠. 어제 아마존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아마존도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애플도 3.73%, MS도 3.54%, 알파벳도 3.87% 하락하면서 대형 기술주들 이 장 초반에는 한 1% 정도 하락으로 대부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 후반까지 갔을 때는 작게는 3%대, 많게는 5%까지 하락하면서 이 파월 발언의 영향이 대형 기술주들까지 좀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는 매파는 제임스 브로드 여는 총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숨겨진 매파, 바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얼굴을 드러냈던 것이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장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은 좀 전에 미국 증시 말씀을 드릴 때는 계속 좀 좋지 않은 얘기만 드렸었는데요. 근데 조금 더 나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미국보다는 그래도 하락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9월만큼의 충격도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같은 악재를 한 번 겪을 때와 첫 번째 겪을 때와 두 번째 겪을 때의 시장이 받는 충격 여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늘 뭐 하락하겠죠. 오늘 하락하고 내일까지 영향이 뭐 미칠 수도 있는데, 이 영향이 미국 시장보다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우선 놓고 보면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한 5원 정도, 어제도 1417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요즘에 제일 반가운 게 사실은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갔다는 점. 그러면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 근데 예상보다 별로 안 올라가죠. 이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이 1423원으로, 딱 1423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따지면 한 5원 정도인데, 9월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이, 당연히 한 1% 이상 상승을 했어야지 맞는 수준인데, 환율이 조금 제한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그나마 국내 증시에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환율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어제 굉장히 많은 매수 금액을 보여줬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보다는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시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믿을 만한 거는 이제 투자자들 자체가 학습을 했다라는 포인트에 좀 맞춰주시게 되면서 미국보다는 덜 빠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장을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또 중국과의 연결고리도 있고 또 화장품에 대한 그런 움직임, 최근에 바닥 찍었다는 얘기는 많은데 제로 코로나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조금 부담은 됩니다. 우선 아모레 퍼시픽 연결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우선 시장이, 제가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는 좀 하락도 제한적이고 좀 변동도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다시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정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시장이 분명히 좀 부담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술주의 조정에 조금 더 자유로운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제 생각에 아모레 퍼시픽을 골라봤고요. 이 실적 개선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아모레 퍼시픽 3분기 좋지 않았죠. 근데 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근데 3분기를 보면 여전히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의 모습은 아모레 퍼시픽한테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적자를 줄인다라는 부분에 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회복보다는,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사업 구조를 좀 더 효율화한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기술주가 아니죠.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한 10% 정도 상승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바닥에 가깝습니다.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가격이 싼 종목들은 조정도 덜 하고요. 올라갈 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주 조정에서 좀 자유롭다. 그리고 최근에 수출주들 굉장히 분위기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종목들 보면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죠. 중국 시장이나 동남아나 다른 시장보다는 미국에 특히 포커스를 가장 많이 맞추게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 3분기 부진했지만 그래도 실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가 지금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4분기도 미국과 유럽 시장 굉장히 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트렌드, 미국과 유럽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종목들 굉장히 좋게 보는 트렌드도 아모레 퍼시픽에 좀 맞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기술주 조정이 오늘 나오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로도 이 아모레 퍼시픽처럼 과대 낙폭이 된 종목들은 또 하락에 대한 또 부담이 또 적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아모레 퍼시픽 가격 전략까지 해서 좀 추가적인 멘트 도와주십시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분기 부진했는데요. 4분기 비용 절감이라든지 미국과 유럽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적자 축소된다. 이 포인트로 보시면 4분기 분명히 실적이 개선이
폭발적으로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분위기 좋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사실 최근에 놓고 보면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가격이 싼데요.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들 사장이 좀 부담스럽죠.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12월에 또 75bp를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 그리고 내년에 또 올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박스권에 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지수가 이제는 거의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좀 가격적으로 아래에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이 아래에 있더라도 뭐 반도체가 사실 그런 모습이죠. 금년에 부진한데 내년에 확실히 좀 좋아집니다. 이런 포인트처럼 향후에 확실히 좋아질 만한 종목인데 가격이 좀 아래에 있다. 그러면 좀 부담 없이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으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는 전일 같은 경우 좀 들어왔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싸다. 그리고 최근에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가격은 이전에 횡보했었던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단기 목표가 12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장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항상 그 실적, 그리고 가격, 전망,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일정하게 종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 실적, 그리고 전망적인 측면에서 지금 10만 원대 초반인데 목표가 12만 원까지 보자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